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바깥 날씨도 상당히 좀 뜨겁고요. 우리 증시도 주 후반에 활활 타오르면서 열기가 대단합니다. 이 열기 여러분들께도 좀 전해지시나요? 오늘 시장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상쾌하게 불금 증시타파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주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이 지난 주말에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연내하겠다라고 해서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주 후반에 서서히 회복돼 가고 있죠. 어제, 오늘 이틀 연속해서 좀 반등하고 있는데 특히나 코스닥 보면은 굉장한 회복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도 강하게 오르더니 오늘도 직전 고점 이 720선 부근까지도 좀 오르더라고요. 종목들도 이 후반에 조금 더 탄력이 붙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잘 마무리하셔야지 오는 주말을 좀 더 즐겁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오늘도요, 여러분의 이 전문가가 또 시청자분들의 종목 진단, 포트폴리오 진단 또 함께 해주십니다. 먼저 전화 진단 함께 해주실 분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동근 전문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 종목 진단은 IM투자증권의 양태준 대리 함께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포트폴리오 진단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석철 전문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스튜디오 계시죠? 네, 잠시 후에 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서도 활발하게 좀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제 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니까 뿐만 아니라 또 오늘은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5월은 좀 어떠셨나요? 4월에 좀 힘들었는데 5월 달에는 이 주 후반부터 상반월 끝나고 하반월부터 조금씩 좀 회복돼 가는 것 같기도 했고요. 사실은 이 5월 증시, 5월에는 증시를 떠나라라는 우려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게시판 참여 알려드릴게요. 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여기에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권통 어플 모두 다 핸드폰에 다운받으셨죠? 여기에서도 아자아자 게시판에 함께 해줄 수 있는 또 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하셔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화 진단 이 시간에 해드려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02325에 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요, 이동근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뒷부분에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요, 저희가 미리 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128에 3388번으로 방송이 끝나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포트폴리오 접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라도 좀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의 포트 맛있게 요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증시가 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은데 사실은 우리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다지 좀 좋지는 못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6월 첫 번째 거래일이 될 텐데요. 6월 증시는 좀 어떨까요? 일단 지금 놓여있는 상황 보면은요, 우선 그리스부터 짚어보죠. 그리스 문제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뭐 언제는 우려가 희석됐다고 하고 하루 지나니까 또 다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종잡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증시 어제 보셨어요? 저는 3시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한 1% 정도 하락하길래 이제 조정받을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종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6%나 급락을 했죠. 여기에다가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좀 볼까요? 6월에는 또 큰 제도의 변화가 있죠. 바로 등락폭이 확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시타파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런 우려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6월 증시 좀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게시판에 지금도 좀 바로바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은하수님 오늘 또 글을 올려주셨네요.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응답하라 칠봉이님께서도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이신다고 제 주변 분들이 금요일에는 저를 약간은 좀 피하세요. 이렇게 기분 좋은 게이지가 상당히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명 조증이라고 하죠. 굉장히 또 기분이 좋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그 기분 좋은 에너지가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선은 종목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종목 진단이 올라와서 요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주셨나 봐요. 3850님께서 마제스타라는 종목 궁금해 하셨어요.
지금 매수가가 4,590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은 카지노주로도 좀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님이라고 좀 계시는데 이름이 좀 비슷해서 저도 기억에 남는 종목입니다. 보겠습니다. 현재는 1% 정도 조정받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3거래일 연속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어요. 오늘은 약간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10% 정도 수익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짚어볼게요. 이동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근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마제스타입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예, 지금 4,59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주 매수 타이밍을 상당히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노래방 기기, 이성방송, 셋탑박스 이런 쪽으로 이제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작년도에 이제 흑자, 2년 연속 적자를 2012, 13년도 적자를 보이다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도 이런 흑자 기조는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2014년도 주가가 8,600원짜리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주가가 7,100원대, 200원대, 예,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 가격대를 쭉 연결해서 보면은, 5,100원대 수준이죠. 예, 5,100원대 수준에서, 추세장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약간 이제 여기에서는 차익을 좀 실현하거나 약간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일단 이제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제시하나, 적어도 이제 다음 주 초반 정도에 5,100원짜리 잘 보시고요. 그 5,100원짜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예, 일단 좀 현금화 전략을 하신 전략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5,100원대 자리에서 약간 이제 숨 고를 때, 쉬어가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셨다라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4,590원, 4,600원대 매수하셨죠? 아마 매수했던 가격대 수준까지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거기에서 다시 매수해주는 전략, 이런 박스권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제스타 좀 단기적으로 시세를 보시면서 여기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두 번째 종목으로는 바로 넘어가 볼까요? 증권통을 통해서도 종목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이성적 판다님께서 올려주신 SK텔레콤 좀 일찌감치 올려주셨나 봐요. 맨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종목 보겠습니다. 25만 9천 원의 비중 20%로 들고 계시는데요. 어제도 좀 밀렸고 오늘도 좀 밀려서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아요. 25만 9천 원이면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죠? 그리고 지금은 약간은 좀 손실권에 놓여 있는데요. 네, 이 종목도 바로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근 전문가님. 예, SK텔레콤 이게 통신업종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죠. 정부 쪽에서 제사이통에 대한 정책 지원을 하겠다. 또 요금 인가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내년에 이제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목표를 한 12%까지 정부가 지금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통신업종 전반적으로 SK텔레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악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5만 9천 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큰 손해는 아닙니다. 큰 손해는 아닌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착취하고서라도 기술적 흐름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고점을 찍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하락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5만 9천 원짜리가 결코 좋은 매수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 24만 한 4천 원대 언저리에서 좀 멈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정도 라인까지는 SK텔레콤 한번 참아보시고요. 지금 제사 입통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요금 인가제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자금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 반등 목표 주가 26만 원 제시하고요. 오히려 26만 원 언저리에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맛보기로 종목 두 종목을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카지노 관련주 마제스타,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과는 좀 역행해서 움직이는 SK텔레콤, 이렇게 두 종목이었습니다.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들이었는데요. 이번에 포트폴리오 살펴보는 시간, 조금 시장 대비 잘 대응하고 있는 시청자분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요?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석철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의 시장이 좀 주 초반에는 별로였고 후반에는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게다가 5월 한 달 동안에 좀 증시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좀 이런 흐름을 나타내서 어떻게 움직였다고 정확하게 좀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따라서 엇갈렸을 것 같은데 5월 한 달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한 0.3% 정도 지수가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김석철 전문가님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좀 내용 들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지수가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는 좀 플러스권 내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지금 김석철 전문가님이 오시기는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한 종목, 조금 종목 진단을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오늘 사실 토론 주제가 이 오는 6월 증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여러분들의 좀 토론 의견을 기대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크게 아무래도 달력 한 장 넘기지 않아서 그런지 와닿으시지가 않으신가 봐요. 지금 5월 매매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종목 한 종목 좀 살펴볼게요. 지금 좋은 사람들 10% 비중에 1,815원에 매수가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현재 약간의 좀 손실 국면 놓여 있는데요. 이 종목 더 살펴보고 바로 또 포트 진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은 사람들 진단해 주시죠. 좋은 사람들 1,815원에 지금 10%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24억 정도 영업 흑자가 남았고 올해 1분기 한 4억 정도 소폭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뭐 이 추세대로 간다라면은 작년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제 영업 흑자 기조는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쌍방울이나 동종 같은 업계 쌍방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중국 시장 진출권이라든지 뭐 특히 이제 중국 소비세 인하, 수익 관세 인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의류 쪽은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좀 높은 품목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1,815원 선 정도에 매수하셨다라면은 조금 이제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1,73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숨고르기 이후에 주가 수준은 재차 한 10%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난 4월 22일 날 대량거래 터지면서 주가가 2,530원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되고 주가가 처졌습니다만 최근 주가 조정 국면에서도 거래량 자체가 대단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즉 팔고자 하는 세력들은 팔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인내 가지고 보시고요. 1,710원 손절가 제시하고 목표가 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요. 아무래도 좀 점심시간이니까 식사하시면서 봐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3018님께서 콩국수 드시면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면에 또 이열치열도 있습니다. B형 여자 AB형 남자님께서는 곰탕을 오늘 점심 메뉴로 좀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식사하시면서도 이 포트폴리오 진단 함께 해주시면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은 이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철 전문가님, 네, 식사하고 오셨나요? 못 먹었습니다. 네, 이 시간이 그래요. 예. 지금 좀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포트폴리오 밥상을 함께 차려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러면은 오늘 주제가 사실 6월 증시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앞서서 제가 5월 증시
오늘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약간 좀 밀렸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좀 느끼시기에 5월 증시는 어떠셨어요? 유동성 파티였죠, 유동성 파티. 그러니까 뭐 5월 증시하고 4월 증시에서 이어지는 그런 면의 그 가장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이제 신규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제 신용이 크게 늘어났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일으켜내면서 뭐 전반적인 시세들의 어떤 급등 양상을 연출했다라면은 이제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시장의 흐름은 이제 지난주에도 뭐 설명을 드렸다시피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 약간 진입되는 상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5월 말과 현재 시점에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뒤풀이 파동 성격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중립지대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양시장 분위기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변에 우리 증시 환경이 그다지 좋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도 금리 올린다 그러죠. 그리스 문제 아직 여전하고 뭐 국내 이 등락폭 확대도 있고 중국 증시 휘청되고 6월 증시 좀 괜찮을까 어떻게 보세요? 6월 증시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저는 전체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6월에 이제 뭐 6월 중순경에 이제 뭐 상한가폭 뭐 확대 부분들도 뭐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뒤풀이 파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작년 그 연말부터 올 5월 초반까지,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는 4월 24일까지죠. 시장의 흐름이 대시세를 많이 양산해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 이후에 사실은 시장의 흐름이 더 가려고 한다거나 좀 쉬었다가 다시 가기 위해서는 뚜렷한 실적 모멘텀의 증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 장세의 특징적인 모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금리, 하나는 저성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4월 말까지의 흐름에서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유동성의 흐름이 연출됐다라면은 이제부터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성장에 대한 우려감이에요. 그러니까 시세는 한참 올려놨는데 올려놓은 이후에 실적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받침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세에 대한 어떤 그런 버블 우려가 부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6월 달에는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시간에 도와드릴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포트폴리오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뢰인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에 좀 매매 잘 하셨어요? 예.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도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수익이 좀 더 많으세요? 아니면 손실 구간이세요? 지금 거의 한 수익이 약간 조금 난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우선은 좀 안심을 하면서 제가 포트폴리오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으로 좀 구성이 돼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개별주를 좀 많이 좋아해요. 왜요? 네, 원래 성향이. 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고가주. 종목들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좀 고가주의 개별주. 네. 그런 걸 좋아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종목 구성이 조금 좀 김석철 전문가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네. 주식에서는 어쨌든 수익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네. 포트가 그래서 김석철 전문가님이 나오셔서 네. 약간 조금 걱정도 되시군요. 두렵긴 하네요. 네. 우선은 지금 화면에 종목들하고 매수가 비중 좀 나가고 있는데요. 시청자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쭉. 네네. 네. 제가 삼양차가 108,000원에 30%고요. 네. CPKN이 11만엔에 20%, 사조산업이 96,600원에 20%, 삼양제넥스가 166,000원에 10%요. 일단 주가는 한 10만 원 안팎의 종목들, 그리고 좀 시총으로 봤을 땐 사이즈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좀 작은 종목들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보시면은 네. 좀 단기적으로 빠른 매매를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들 어떤 기준에서 좀 담으셨어요? 기준은 이제 아무래도 개별마다 다 틀리는데요. 네네. 슈피케는 그래도 그쪽에서는 굉장히 좀 그쵸. 하돼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샀는데 사실 고점에서 너무 많이 밀려 내려와서 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로 들어갔는데 살짝 네. 물렸고요. 네. 삼양사나 삼양제넥스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환율 변동에 의해서 네.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좀 많이 좀 왔다 갔다 해서 네.
제가 좀 샀어요. 시청자님 지금 종목들이 한 가지씩 다 뉴스가 있거든요. 뭐 삼양사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편이 뭐 슈피겐코리아는 얼마 전에 실적 부진해서 급락을 했었고 네. 그리고 삼양제넥스는 화장품 이슈 있고 이렇게 좀 재료 따라서 매매를 하신 거세요? 아니면은 이런 뉴스 나오기 이전에 매매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요. 네. 이제 많이 올라서는 사지 않고요. 이제 좀 조정을 받을 때 샀는데 지금 사조산업하고 스피케는 네. 약간 좀 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좀 물린 것 같고요. 삼양제넥스하고 삼양사도 산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요. 네. 다른 거는 거의 뭐 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제일 좀 궁금한 게 오늘 삼양제넥스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네. 이거를 그때 25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들고 가야 될지 네. 아니면 어느 선에서 팔아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그 부분 가격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드릴게요. TV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네, 네. 기사탈 전문가님 너무 혼내지 말라고 편식한다고. 네.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걱정하고 계세요. 아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문가님 저 좋아하거든요. 네. 팬이에요. 네, 목소리에 애정을 가득 담아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포트에 현재 4종목 담겨 있고요. 보니까 2종목은 수익권, 2종목은 손실권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좀 진단을 해드릴게요. 김서수 전문가님, 평소에 이미지 관리 어떻게 하신 거세요? 너무 혼만 내서 이제부터 좀 이미지 관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는 또 평소에 굉장히 좀 젠틀하신 분이잖아요. 시청자님들한테 이렇게 좀 친절하게 저희가 좀 포트를 살펴볼게요. 지금 4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밥상 차려봐야죠. 어떤 밥상인가요? 전체적으로는요, 뭐 혼낼 거는 없어요. 혼낼 거는 없는데 다만 이제 지금 구간은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담아 있는 포트의 경우에도 이제는 조금 뭡니까? 현재 시점에서 숟가락을 놓고 좀 디저트로 이제 넘어가야 될 박스에서 전면적으로 좀 포트를 좀 교체해야 될 구간이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는 딱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수익 구간이 좀 지났다는 건지 팔 때가 지났다는 얘기인지 한 종목씩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종목 삼양사입니다. 지금 사실은 한 20% 정도 수익 보고 계시긴 해요. 이 종목 어떤 반찬인가요? 이게 뭐 삼양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한테 뭐 상당히 좀 뭐 의미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생선 쪽에다가 좀 넣을 수 있는 네. 그런 음식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긍정적으로 봐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 종목의 경우는 뭐 그동안 이제 합병에 대한 시그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뭐 기업에 대해서 그나마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기업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렇게 접근들을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한테는 제가 나무랄 게 별로 없어요. 기업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합병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하고 다 어울려서 우리가 주가 흐름을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시장이 4월 24일 고점 친 이후에 시세들도 다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양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전 흐름 속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랠리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시너지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 그 다음에 상승 모멘텀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은 요게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이전 고점에서 살짝 눌림목을 줬다가 지금은 다시 또 이제 디프리 파동이 형성되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서는 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장이라면은 우리가 조금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지금 잠시 쉬어가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 부근대에서 약간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전 고점 부근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 종목이 한 14만 원이 52주 신고가거든요. 네.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래서 뭐 이제 사실 뭐 이제 팔아야 되는 데에다가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 뭐 급하게 뭐 추세가 하락되는 가운데 하락 추세로 형성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급하게 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작전상 전체적인 흐름이들이 새로운 모멘텀에 의해서 새로운 랠리가 형성될 자리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제 팔자. 그래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하자라는 관점이고 여기서 앞선 고점짜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14만 원 전후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 그러니까 14만 원 전후 가격대에서는 여기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요. 여기서는 한번 차분히 주고 새로운 판을 짜는 게 맞지 않냐 그런 관점 속에서 14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뭐 손절가는 지금은 이제 반등시 추가적인 상승시 매도를 하자는 의미에서 손절가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일단은 14만 원 전후로 해서는 잠시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슈피겐코리아입니다. 일단 밥상부터 좀 차려볼까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뭐 조금 약간 좀 동떨어진 종목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추세적인 흐름 속에서는 약간 이탈된 종목이 아니냐. 네. 뭐 김치인데 신김치 쪽으로 약간 보고 싶습니다. 왜 신김치인지 차트를 보면 좀 알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고점에서 못 팔고 지금 서서히 밀려나셔서 고민되신 것 같은데 수익을 좀 한창 내시다가 현재는 손실로 좀 전환이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좀 밀릴까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개별주라든지 단기형 대응에 대해서 제가 약간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판단을 잠깐 잘못하면은요, 그 흐름에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배워야 산다라든지 이런 데서 또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투자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시대 접근을 하게 되면은 조금 판단이 늦어도 된단 말이에요. 좀 기다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타 매매라든지 개별주의 흐름에 있어서는 판단이 잠깐 늦어지면은 거기서 못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종목의 경우 당초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에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했어요. 근데 뭐 지난 그 1분기 발표한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최근 주가 흐름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의 경우에도 지금 대부분 개별주들의 그 흐름을 보면은요, 올 4월 달까지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성장 모멘텀에 막 부각이 되면서 거기다가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시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흐름 이후의 흐름 속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이후의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도 최근 흐름 속에서는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는 약간 제한적인 어떤 시세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종목의 경우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뭐 딱 답이 나오겠지만은 추세가 완전히 이탈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입니다.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단기 급락 파동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괜히 미련을 갖고서 갖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이런 종목 갖고서 기술적 매매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기술적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갖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슈피겐 코리 같은 경우에는 완연히 추세 이탈의 흐름이 확인된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빠져나오는 관점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원금 근처이기 때문에 손실이 네. 완전히 크면은 손절해야지 이게 될 수도 있는데 또 근처면 원금만 회복했으면 마음이 또 이렇잖아요.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대체적으로 시세 대응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 크게 어처구니 없이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1만 원대에 사셨는데 현재 가격권대에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급하게 팔 자리는 아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기술적인 저점은 만들어졌어요. 차트에 보이시다시피.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저점으로 해서 손절가는 대신에 이런 것들은요, 추세가 이탈된 종목들의 경우는 손절가를 확실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를 먼저 제시를 하면 10만 원 이탈되면은 확인이 되면은 거기서는 무조건 손절이고요. 이제 그게 지켜지는 범위에서는 가지고 계셨다가 미련 갖지 마시고요. 12만 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 들어오면은 거기서는 빠져나오는 관점으로 그렇게 좀 대응해 주십시오. 네, 리스크선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사조산업입니다. 오늘은 좀 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반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조산업의 경우에는 이 종목도 약간 손실이에요. 예, 한 숟가락씩 떠먹을 수 있는 찌개 종류로 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네, 찌개라고 해주시는데 그다지 손이 가는 찌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네, 저는 별로 찌개는 별로 물 있는 거, 국물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예, 이제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크게 지금 얼마에 사셨지? 8만 원에 사셨나요? 네, 96,600원입니다. 96,600원 사셔가지고 크게 손실을 본 상황은 아닌데, 근데 요 종목의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 관점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한번 면면을 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4월
말 아니면 5월 전후로 해서 고점 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뭐 흐름들이 뒤풀이 파동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조산업의 경우에도 뭐냐면은 추세가 형성됐던 흐름들이 지금 막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내용을 보시면은 뭐 요 종목의 경우에도 사실 그 동안에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는 흐름. 근데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 종목의 경우에도 뭐 사실 지난 그 1분기, 2분기 때에는 뭐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현재 주가 수준으로 놓고 보면 주가 수준에 이미 반영이 된 이후의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조산업의 경우에도 여기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흐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세가 이제 형성될 때 새로 추세가 형성되는 자리가 아니라 추세 형성 이후에 뒤풀이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매도 관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일장에서 한 2% 정도 오르고요. 3거를 연속해서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 종목은 원금 회복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는데 네. 이제 일정 정도 뭐 주가가 빠지는 가운데에서도 약간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네. 뭐 본전 들어오는 수준 내외에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는 자리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 파동 이후에 지금 완연히 쌍봉 기록했죠. 그 다음에 지금은 뭐냐면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라는 것이 추세가 전환될 때 만들어내는 패턴이 되는데 그 패턴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구간 속에서 잘 매도하지 않으면은요, 오히려 더 밑에 가격에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도를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 전후로 해서 한 9만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설정을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뭐 현재 시점에서 뭐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손절가를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반등 9만 원 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정도 가격까지는 뭐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정할 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그 목표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설정한 어떤 그런 목표 가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등 시 매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에는 뭐 가격대 별로 보면은 크게 손실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빠져나오는 관점에다가 무게를 두시고 목표가는 9만 원을 기준선으로 정해놓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종목입니다. 삼양제넥스. 게시판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 깊게 보고 계시는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종목이 최고의 반찬이네요. 라고 또 게시판에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시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삼양제넥스. 현재 수익도 꽤 크게 보고 계시네요. 시장에서도 관심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또 밥상을 완성해 주시죠. 밥이죠, 밥. 네, 포트폴리오의 중심에서 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오늘은 또 화장품주하고 묶이면서 잘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 장세에서는 이제 우리가 각각의 종목의 흐름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자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을 때 자꾸 이제 순환매가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출연했을 때 막 조선주, 화학주 이런 것들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순환매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는 강하지만 또 하루 이틀 지나면은 최근에는 다시 빠지는 게 최근 장세, 최근 시세의 특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주일 후가 지났는데 오늘은 반대되는 양상이 연출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삼양제넥스의 흐름도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그동안에는 관심이 집중됐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전체적인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뒤풀이 파동의 흐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지역적으로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이제 흐름에서는 뭡니까? 뭐 비용 절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따른 어떤 그 실적 개선, 그러니까 원재료의 가격이 싸게 형성되면서 그 부분에 따른 어떤 순이익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신용 잔고가 늘어나면서 그동안엔 유동성 파티였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화장품,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지난 4월 말까지
유동성 파티의 가장 최대의 수혜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그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난 시점에서 대부분이 보면 주가에 뒤풀이 파동이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물리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뒤풀이 파동이 형성될 때 다시 가겠지. 이 관점 때문에 물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냉정하게 볼 때 지금은 시세의 한 마디가 끝나고 지금은 이제 뒤풀이 파동이 형성되고 있는 자리다. 이것도 삼양제네시스도 마찬가지 관점이고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고 막 그랬다고 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요 종목의 경우에도 일단 성장 모멘텀은 상당히 많이 반영된 자리라고 아직까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 종목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한 마디는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상당히 좀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잖아요. 최근에 변동성이 크던데 오늘은 또 많이 오르니까 좀 일찍 정리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목표치 궁금하다고 아까 전에 추가 질문 해주셨거든요. 일단은요, 목표 가격은 저는 이제 오늘 제시하는 목표 가격은 이제 19만 원대를 이제 잡아드리는데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종목의 경우에도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시세 대응을 할 때 매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자꾸 이제 뭡니까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 시세를 잡거나 아니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빠졌을 때 이제 시세를 잡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한 텀이 끝난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분의 1 조정이 들어오고 나온 다음에 지금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반등 구간에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목표 가격은 일단 19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19만 1,000원대가 되는데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은 33일 이동 평균선이 지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걸 중심선으로 보는데 그 가격권대 전후에서는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올라가는 자리에서부터는 서서히 물량을 주는 관점. 사실 10% 정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현재 가격권대에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19만 원 정도를 중심선으로 해서 그 이상으로 오는 자리에서는 매도.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시청자님이 이게 직전 고점이 한 25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어서 더 욕심을 내고 계신 것 같은데. 항상 그래요. 항상 이제 못 팔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점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네.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게는 지금은 뒤풀이 파동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네 종목을 쭉 살펴주셨는데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도 좀 차트를 보고 하니까 네 종목 차트가 거의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싱크로율 거의 100%인 것 같은데. 그래서 디저트를 기다리는 밥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오늘 유독 진단해 주시면서 뒤풀이 파동이라는 단어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특징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투자 조언과 함께 또 수정 전략 좀 제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시청자분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개인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대중적인 특징이에요. 뭐냐면 이제 매매라는 관점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 통통 튀는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저트를 기다리는 밥상이라는 것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포트가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서서히 물량을 줄이고서 새로운 그 밥상을 차리는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실현할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 부근대에서 이익 실현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뒤풀이 파동으로 들어왔던 종목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반등의 목표치 설정을 해놓고 반등 시 매도 관점.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지금은 일단 한 텀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아무래도 6월 장세를 대비한 측면 속에서는 약간 포트를 교체를 하는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종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좀 수익을 보고 계시는 종목 절반 그리고 손실권인 종목 절반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약간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의견 혹시 놓치신 부분 있으시면요. 지금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좀 체크를 해주세요. 먼저 가격 전략부터 나갑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삼양사 목표 주가는 14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좀 반등했을 때 정리 전략이고요. 슈피겐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2만 원 목표 주가고요. 여기서는 손절 라인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몇 번씩 강조를 해주셨어요. 손절 라인 10만 원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조산업 목표 주가 9만 원 손절 라인 없고요. 삼양제넥스 이 19만 원 선 초중반에선 좀 팔자. 오늘 상한가인데요. 서서히 좀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손절가는 없고요. 이어서 전반적인 수정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좀 종목들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할 때다.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이런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올라갈 때는 갈까? 조금 더 확인하고 가자라고 하면서 좀 뒤늦게 따라 붙었다가 좀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좀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이런 포트폴리오 오늘 자세하게 또 살펴봤습니다. 지금 종목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올려주셔서요. 한 종목 먼저 좀 살펴볼게요. 아까 전부터 제가 좀 눈이 갔던 종목인데요. 주식 열공생님께서 CJ CGV 계속 내려가요 라고 하시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저희 시작하는 시간쯤이었죠. 비중이 크셔서 더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11만 원에 사셨고요. CJ CGV가 현재는 10만 5천 원권 지나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중국 쪽에서 어벤져스 개봉하면서 확 올랐다가 그 이후에 또 주춤주춤합니다. 아무래도 고점에서 산 거 아닐까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후반에 종목 진단은요. 이 IM투자증권의 양태준 대리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CJ CGV입니다. 많이 오르는가 싶더니 최근엔 또 조용합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예, 우선 CGV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5월 달에 거의 급등을 해서 어벤져스 영향을 좀 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법인의 이 기여는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좀 걸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수급인데요. 수급 같은 경우는 투신권에서 자금이 좀 크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도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CJ CGV가 거의 그 전에는 이제 국내에서만 점유를 하다 중국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였는데. 최근 들어 CJ CGV를 포함한 많은 종목들 중에서 많이 좀 상승한 종목들이 거의 중국이라는 열풍을 좀 업고 많이 좀 올라가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CJ CGV 같은 경우도 그런 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하지만 다만 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60% 비중이 좀 많다고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분석,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한 18만 원선, 17만 원선, 즉 한 이제 이평선 11선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1선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그 전 상단인 한 11만 5천 원 선까지 충분히 우선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우선 일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CJ CGV에 대한 성장성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지만 현재 하락으로 인한 그런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하락으로 인한 부담감이 크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손해 안 나는 부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향후 CJ CGV의 중국 진출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이 좀 걱정되신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는 역시나 좀 점심시간인가 봐요. 먹을 얘기로 상당히 좀 많이 가득가득합니다. 광장시장에 대해서 아까 전에 좀 이야기를 한창 좀 해주시던데 저도 좀 가봤는데요. 여기 그 빈대떡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김밥도 유명하고 지금 점심시간에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은 군침을 삼키고 계시겠죠? 지금 그런 얘기들 좀 오가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중간중간에 있는데요. 하나만 좀 더 볼까요?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 가운데서 아까 전에 SK텔레콤을 살펴봤죠. 이번에는 진성TC입니다. 8501번님께서 올려주셨고요. 7,200원 비중 15%, 7,200원 매수가죠. 비중 15%입니다. 현재 한 7% 정도 수익 보고 계시고요. 어제 무슨 일 있었나요?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약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네요. 이 종목 지금 좀 수익 실현을 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리님, 이 종목 어제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거 원인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진성TC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미국 공장의 그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 좀 그동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지금 3거래일 연속 동시 순매수에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 주봉 기준 상당히 좀 흐름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저항선 부분에 좀 걸리지 않았나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 6월 말부터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해오고 있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성 TC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 가동에 대한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7월부터 지금 가동을 하였고요. 지금 캐터필러 같은 경우 물량 증가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7월에 가동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적으로 이제 숫자를 좀 보이는 시기가 아닐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200원에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좀 보시고 어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좋은 수익률로 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도 전화진단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진성 TC는요 지금도 수익 구간인데요. 조금 더 수익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심타파로 이어집니다. 네, 제가 오전에 지인분한테 이 메시지를 좀 받았어요. 메시지를 받았는데 휴가 계획을 수정한다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당초에는 6월 달에 일본 쪽을 가려고 했었는데 이 휴가 계획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기사를 보내줬습니다. 이 기사에 보니까요. 이 사진이 있던데요. 오늘 좀 사진 띄워주실까요? 네, 일본 쪽에서 또다시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지금 화산 폭발이 상당히 좀 강하게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당초에 이 화산 같은 경우는요. 원래부터 입산이 좀 안 됐대요. 휴화산이었기 때문에 지금 언제 좀 분할을 할지 몰라서 좀 입산이 금지 명령, 지금 1단계 경보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500회나 분할을 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분할을 하면서 3단계 이 입산 규제 쪽으로 격상이 됐다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5단계면은 섬을 떠나라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진 거죠. 지금 그 섬에 있는 130여 명의 주민들이 이 섬을 떠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화산이 이렇게 분화하면서 연기가 약 9km 바깥까지도 지금 현재 화산재 여러 가지 연기와 먼지 때문에 자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과연 이 화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 지도 통해서 좀 살펴보시죠.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검색 포털에서 막 실시간으로 검색어가 급등을 하더니 과연 어디인지 이 부분 많이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앞서서 이 후쿠시마 쪽에 원전 이 쓰나미 있었을 때도 일본 지도 보면서 막 열심히 분석하시기 좀 바쁘셨는데 지금 좀 지도를 보시면은요 전반적인 이 일본 열도 지도입니다. 위쪽에 있는 게 홋카이도고요.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 좀 보시면은 앞서서 좀 원전 사고 있었던 후쿠시마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바로 수도 도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의 밑에 쪽이에요. 지금 밑에 쪽에 여기가 가고시마인데요. 가고시마 쪽에 있는 한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에 있는 산에서 화산이 이렇게 좀 발생을 한 거죠. 지금 최근 들어서 제 지인분이 간다고 하셨던 데가 두 번째 사진을 좀 넘겨주시면요. 바로 오키나와입니다. 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 제주도쯤 되겠고요. 일본 사람들도 휴가를 간다는 이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이 하와이와 같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휴양지로 많이들 유명한 곳이잖아요. 또 요즘에 엔화가 많이 싸서 또 여름 휴가로 일본 가겠다라는 계획 세워놓으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오키나와가 상당히 또 휴가지로 각광받는 곳이기 때문에요. 근데 보니까 사실은 좀 크게 멀지를 않아요. 지금 화산 분출을 한 곳을 보면은 일본 열도에서는 상당히 좀 남부지방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오키나와보다는 약간은 좀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화산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분출이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피해는 좀 집계되지는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일본에서 여러 차례 이런 천재지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발빠르게 좀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이 정부 쪽에서 한 가지 좀 문매를 맞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지난 27일이었습니다. 엊그저께죠. 일본 정부에서요, 이 센다이 쪽에 있는 이 가구시마에 있는 원전에 대해서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려줬었습니다. 당초에 예상대로라고 좀 진행이 되면은 7월 달에 이 원전이 재가동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주민들 화산 폭발이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원전 재가동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지금 불만이 상당히 좀 높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10시였으니까 아직까지도 좀 진행 상황이라고 해요.
부디 좀 큰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글로벌 뉴스를 통해서 속보들 좀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또 요즘에 지금 뭐 메르스다 여러 가지로 해외여행 가시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계획 있으시면은요, 그 부분 좀 염두하면서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심심타파였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요, 거의 뭐 글로벌 증시에 여러 가지 뭐 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하는데 무풍지대입니다. 우리 증시 분위기는 좀 양호하게 펼쳐지고 있죠. 아하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칠레에서도 이런 일이 좀 있었다고, 환태평양 지대에는 화산들이 다시 일을 하나 봐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화산 소식이 유독 요즘에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네요. 그렇군요. 지금 B형 여자, AB형 남자님께서는 안방이 최고다, 방콕이 최고라고 해주셨는데, 요즘 같은 때는 사실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또 마스크 써야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종목 마지막으로 좀 진단해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올려놔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주도 약간 좀 반등 나오죠. 오랜만에 증권주 종목 진단 신청 올라왔는데요. 백비돌기님입니다. 7,643원에 비중 40% 비중으로 이 유한타 증권 담고 계신데, 사실 증권주 연초부터 올해 내내 가져가야 할 대세 종목이라고 그렇게 많은 증권사와 전문가들이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의 흐름 보면 약간 좀 갸웃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리님. 예. 네, 유한타 증권 손실권입니다. 어떻게 좀 수익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그렇게 당분간 이렇게 수익권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리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60일선에 걸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60일선도 지금 거의 뭐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고, 그럼 한국 시장도 금리를 이제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주식시장에는 좀 단기적으로도 악재가 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채권 시장으로도 자금이 좀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그렇게 호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전체적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현재 7,643원 정도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7,643원이면은 아직까지 그 위쪽으로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물론 최근 증권주들의 특성상 한 번 더 반등을 하게 되면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 이번 연도부터 지금 4월달까지 거의 5월달까지 꾸준히 올렸던 수급은 기간의 수급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수급이 이제 4월달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고, 현재도 지금 꺾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투신권에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지만 투신권 자금도 계속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강한 반등을 노려서 그 손실권을 줄이는 것보다는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비중이 많이 높지 않으시다면은 어느 정도 지금 60일선에서 거래가 될 때 비중을 좀 늘리시면서 평단가 좀 낮추시는 전략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이 40%면 상당히 좀 큰 비중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뭐 손절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좀 지켜보시면 충분히 증권주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손실폭이 크시더라도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유하시면서 향후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진단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 진단까지 해봤습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5월에는 증시를 떠나라는 이런 공포 섞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6월 증시도 토마토TV 그리고 증시타파와 함께 큰 수익 내시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비 온대요. 참고하셔서 바깥 계획 세우시고요. 저는 6월 첫 번째 거래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날도 함께하세요.